뭔가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에 보면 화가는 1인 창업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보면 다 혼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조금 인식이 개선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갤러리에서 그거를 대신 해줘야 되는 역할이고 한국에서는 갤러리가 에이전시까지도 해주지만 예. 요즘은 또 뭐 경제가 또 안 좋다 보니 전속 작가를 거의 맺는 화랑들도 없을 뿐더러 예. 전시 때만 이제 화가를 지지해주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수의 비율을 해보자면 굳이 앨범을 내는 시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앨범이 나오게 해주는 건데 예. 이제 지금의 화랑들 물론 안 그런 화랑들도 많겠지만 전시 때만 많이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전시 이외에도 좀 그 화가가 살아나갈 수 있게 그 방법에 대해서 도와주기보다도 알려주시는 게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사실 어디 방법을 몰랐던 거거든요. 어디서 넘어 들은 거가 다인 거지 해본 적도 없었고 뭐 이래서 되게 할 때마다 저 스스로도 배우고 있고 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여간 뭐 SNS를 이용했던 네. 언론을 이용했던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기획을 했던 네. 굉장히 막말로 스타급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네. 굉장히 획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무수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노력에 비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저는 반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시도 전 늘 무료 전시만 고집하거든요. 제가 받은 게 크니까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셨는데 난 나중에 기념품이라도 챙겨드리고 싶고 이런 게 마음이라서 그래서 늘 저는 스스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생긴 꿈들은 나한테만큼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자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역시도 솔직하게 그때마다 느끼는 거를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실천에 옮기자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제일 큰 꿈은 제가 나이 들어서도 붙들 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림을 계속해서 그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벌써 평생을 이 짓을 했는데 그 잘 경험을 충분히 했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30년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고 여러 가지 되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인큐베이팅을 20대 작가들이나 막 이렇게 30대부터 어릴 때부터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더 밀어주는 그런 체제로 가요. 근데 우리는 젊은 작가를 키운다 그러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게 이 예술계가 굉장히 험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중에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전업화하거나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키워놔봐야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는 그런 어떤 뼈다귀 있는 거, 그 지독함, 뭐 어떤 근성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술에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술 같은 것도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것들이 됐을 때 그걸 구입을 하지, 뭐 신예 작가가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계보라 그럴까? 어떤 그 선이 뚜렷해가지고 위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크기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시조라고 봐야지 되나? 창시자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경지로 이룩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같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롤모델로 많이 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우려되는 점 하나는 제가 방송에 비춰진다라던가 이런 점들만 보고 그게 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그렇죠. 점이에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거든요.
9시면 작업실에 출근해 있고 12시 넘어서 집에 가는 일이 허다해요. 오히려 그 전에 가는 일이 이상하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일들을 다 포기하고 그림에만 올인을 하고 있고 진짜 이렇게 많은 지지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건데 근데 이제 인터뷰는 늘 밝고 재미있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제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오해를 할까봐 무서워요. 네. 진짜 놀라운 것 같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세계나 혹은 예술은 이슈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저도 작은 걸 하나 하더라도 뭔가 좀 시끄러워야지 되고 이슈를 만들어야지 되고 또 뭐 그건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하여간 달라야지 된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뭐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좀 시끌벅적하게 뭘 하는 편인데 네. 저보다 한 수 위에 높은 데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처음에 이제 소개받기는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시 기획자인데 네. 김현정이라는 화가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26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전인 것 같으네. 그 굉장히 독특한 분이고 SNS를 통해 가지고 알려져 가지고 뭐 전시사장 사상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독특한 분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해 주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능한가 그게 우리나라에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또 SNS가 붐이 되던 시기였었던 거고 제가 사실 처음부터 SNS를 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팔로잉을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패션 크리에이터 김홍기라는 선생님께서 제 전시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왜 오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많이 여쭤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화가나 이런 우리 예술가들이 사실 자기를 홍보하고 이런 거 되게 모르거든. 누가 이렇게 해주면 우연히 그렇게 해서 뜨거나 아니면 위에 또 선생을 잘 만나가지고 그분 덕으로 뜨거나 그러는데 본인 힘으로 이렇게 뜬다는 것은 확실히 획기적인 것 같고 그림이 제일 중요한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재밌어 네. 재미라 그럴까? 네. 그 약간은 이제 예술계에서는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통 예술로 안 봐주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 김현정 씨에 대해서. 근데 세상은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인정해줘야지 무조건 자기 세계 쪽, 자기 관점 쪽으로 보고서 저건 아니다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